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16번부터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2019년 갑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권역 나와 있고 정당이 나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체 숫자가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자, 봅시다. 빵꾸들이 뚫려 있는데 이거 표 먼저 채우고 시작하도록 하죠. 간단간단합니다. B 계산하면은 9가 나오죠. 전체에서 A, C, D, E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B 나 구역도 마찬가지로 110에서 얘네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3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나 전체 요 합도 253에서 각각 빼주면 되죠. 28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3이 들어가는 거죠. 표 금방 채웠고요.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이 정당 전체 당선자 중에서 11명 중에서 가 권역 당선자의 비율은 60% 이상이다. 7 말하는 거죠. 11분의 7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두 개 대각선으로 곱해주면은 왼쪽이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60% 이상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당선자 수의 합은 가가 나의 3배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가 65고요. 나가 28이에요. 3배가 안 됩니다. 니은 나가리. 니은 틀렸고요. 정답 2번으로 쉽게 나오네요. 네, 간만에 난이도 쉬운 게 나왔고요. 디귿이랑 리을도 직접 해보시면은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종합 점수 산출을 위한 영역별 가중치랑 종합 순위 1에서 10위 국가의 영역별 순위랑 원점수에 관한 자료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가중치 나와 있어요. 환경, 인력, 혁신, 성과, 활용이고요. 0.15, 0.2, 0.25, 0.15, 0.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는 원래 점수에서 5분의 1 해주면 되고요. 얘는 4분의 1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랑 성과는 약간 계산이 번거롭기는 합니다. 표 2 소프트웨어 경쟁력 평가 대상 1에서 10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종합 순위도 나와 있죠. 순위 순서대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다. 영역 점수는요. 원점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거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점수들 있죠. 여기에다 가중치를 곱한 게 이 영역별 점수가 된다는 겁니다. 종합 점수는 영역 점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별 점수, 이 5개의 점수를 더한 게 곧 이 종합 점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이해되시죠?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종합 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한국이 지금 10입니다. 11위부터 이 표에 없는 나라들은요. 성과 영역 원점수가 한국의 8배 이상인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성과 영역의 원점수가 어딨죠? 성과의 원점수니까 6.7점입니다. 얘 8배 이상인 국가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지금 성과 순위를 보면요. 순위에 1위가 없습니다. 2위부터 나와 있거든요. 2위가 54.8이니까 1위인 나라는 54.8보다 분명히 높을 거예요. 11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낮은 국가니까. 어쨌든 여기 6.7에다가 8을 곱해보면 아시겠지만 8을 곱하면 87에 56이고요. 48인데 5를 더해야 되니까 네, 53.6입니다. 8을 곱하면. 근데 1위는 이 54.8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가 있다.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 종합순위 3위에서 이 10위까지의 모든 종합점수의 합은 320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계산이라서 조금 이따가 풀고요. 3번 소프트웨어 경쟁력 평가 대상 국가는 28개국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살펴보시면은 중국이 순위가 여기 28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8개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상이다도 맞는 거고요. 다음 한국은 5개 영역 점수 중 혁신 영역 점수가 가장 높다. 영역 점수는 뭐다? 가중치까지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 점수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계산이라 좀 귀찮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얘랑 놓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가중치가 0.25니까 4분의 1 해주면 10점 몇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0.15를 곱해보면은 얘를 그냥 63이라고 놓고 할게요. 얘 두 개 곱해보면은 이 10이 안 넘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 점 얼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 점수가 가장 높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5번 일본의 활용 영역 점수. 활용 영역 원점수가 여기 있죠.
이게 중국으로 같아지면요. 이 73.6이 되면 이게 아니라 73.6이 되면 종합 순위가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활용의 가중치는 아까 봤던 것처럼 0.25 입니다. 4분의 1 인데요.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해 보면요. 16.4 거든요. 근데 가중치가 0.25 니까 이걸 4로 나누면 4.1 만큼 이 종합 점수가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다 4.1을 더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5.5 로 이 중국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순위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5 번이 틀렸습니다. 바뀐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 이 종합 점수 합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이런 거는 여기를 이제 최대치로 두는 거예요. 이 괄호대를 최대치로 두고 풀면 되는 거거든요. 호주랑 캐나다는 38.35 보단 높지만 41.48 보단 작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얘를 41 이라고 그냥 두고 푸는 거지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프랑스, 핀란드, 한국도 구해 주면 좋은데 그냥 여기 38, 38로 두고 푸는 거죠. 한국도 그냥 38로 두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한국만 계산해 줘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최저점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스웨덴이 최저점이고 일본이 최고점으로 돼 있어서 얘네 두 개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범위를. 근데 여기 한국은 최저점을 잡아 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몇 점인지 구해 주면은 이 프랑스랑 핀란드도 몇 점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이거 대략 그냥 구해 보시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36점 얼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6 에서 38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냐. 굳이 이걸 검증할 시간도 아깝지만 만약에 한다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41.48 에다가 3을 곱해 버립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가 다 거의 동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고 영국에다가도 4를 곱해 버려요. 영국부터 한국까지 다 이 점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스웨덴 38.35 까지 이제 더해 주는 거죠. 요거 대략적으로 다 더해 보면은 320이 안 돼요. 310 몇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320점 이하이다. 얘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최고점을 잡아 가지고 계산을 해 주면은 이 범위 문제는 쪼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전에선 딱 봐도 계산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뒤로 넘겨 가지고 나머지 보기들을 먼저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 번입니다. 다음 표는 2019년 주요 7개 지역 피해 현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자, 봅니다. 19년 주요 7개 지역의 피해 현황 나와 있고, 지역, 그 다음에 전국권이 나와 있습니다. 피해액, 행정 면적, 인구, 피해액이 또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단위 다른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공을 3개 더 붙여야 이 피해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피해 밀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 면적 분의 피해액입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보기 들어갑니다. 주의 지역의 피해액은 전국의 35%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지역의 피해액 아직 안 나왔죠. 하지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 나오죠. 1인당 피해액이랑 인구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그냥 36으로 두고 앞에 요거 곱해가지고 풀면요. 6 6이 36, 그 다음에 216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576 정도가 되네요. 네. 576, 1000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공 3개 떼고 얼마 되는 거죠? 공 2개에다가 공 5개 더 붙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점을 여기 찍어야겠네요, 여기. 예. 자, 됐고요. 전국 피해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10%면은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10%면은 단위 앞으로 하나 옮겨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점이 여기 18 다음에 찍힌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3 곱하면 어떻게 돼요? 54네요. 그죠? 54. 30% 하면은 54고, 네, 10%면은 18이잖아요. 5%면 또 9가 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이제 앞자리만 봐도 63이에요. 예, 35% 이하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3번, 4번은 보다시피 완전 슈퍼 계산이에요. 이런 거는 일단 쭉쭉 넘어가야 돼요, 그냥. 근데 5번을 보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거죠. 주요 7개 지역 중 피해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D다라고 돼 있습니다. 피해 밀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죠? 지금 D가 주인공인데 16분에 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7일, 2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바로 위에 C 보면은 이거 그냥 10%라고 생각하면 되죠. 15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 347,000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20 이었어. 그러면은 70을 나눠도 35가 되는 건데 앞자리가. 얘가 이제 더 작잖아요, 34 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C가 더 작습니다. D가 제일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위에 보면은 이래저래 계산을 해 보면은 왠지 B가 더 작을 것 같기도 합니다, 눈대중으로 보기에는. 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C랑 D만 놓고 비교했을 때 D가 C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답이 5 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보기 3 개는요,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다른 문제에서 연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이거를 지금 설명한다고 뭐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림산하는 실력 정도? 그런 건 다른 문제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 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A사에서 실시한 철근 강도 평가 샘플 수 및 합격률에 관한 자료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죠. 철근 강도 평가 샘플 수 및 합격률 개 퍼센트가 나와 있고요. 샘플 수가 나와 있는데 SD 500이랑 전체에는 빵꾸가 뚫려 있어요. 평가 항목별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항복 강도, 인장 강도이고 최종 합격률도 있습니다. 종류는 얘는 3개뿐이고요. 모두 합격한 샘플만 최종 합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합격률은 당연히 전체 중에 합격한 애들이 이 퍼센트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써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구해 볼 건데요. 보세요. 먼저 SD 400을 봅니다.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다 100% 통과를 했으니까요. 얘네는 개수로 따지면 35개가 되는 거고요. SD 600 보면은 25개죠. 그러니까 4%가 줄어들 때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개, 이거는 22개가 통과된 거고 84%니까 최종적으로 21가 최종 합격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요 녀석을 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샘플 수를 x라고 두고요. 방정식을 풀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는 60에서 x를 더해 준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를. 자, 그래서 계산을 해 주면 35 에다가 100%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x에다가 95를 곱한 거, 그다음에 25에다가 92를 곱한 게 어떻게 된다? 60 플러스 x에다가 96을 곱한 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별도로 약분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95x가 있고 96x가 있기 때문에 빼주면 바로 그냥 x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3500 플러스 25 곱하기 90 인데요. 이거 그냥 깡으로 곱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100 단위로 묶어서 좀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똑같잖아요. 2500 이고요. 200 입니다. 그래서 2300 더해 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넘겨주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0 곱하기 96 인데요. 얘도 똑같이 같은 원리로 저는 요렇게 풉니다. 이거 100 이에요. 그러면 여기 두 개면은 6000이고 60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240 이잖아요. 그러니까 6000에다가 240 빼주면 돼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5760이 됩니다. 얘네 두 개를 더하면 5800 이고요. 얘 두 개를 빼면은 40이 나오죠. x는 뭐다? 40 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금방 구해요. 직접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원리. 이게 왜 35, 100 이거 왜 곱하고 있어? 이거 더한 게 왜 똑같아?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퍼센티지니까 위아래로 곱한 거 이걸 다 더한 게 요거랑 똑같아야 되죠, 전체랑. 그 원리로 푸는 겁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이제 40 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가 38, 여기가 40이 되는 거고요. 100에 96% 면은 96개죠. 그러면 여기는 둘 다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니까 38개가 되는 겁니다. 최종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다 더해 주면은 94개가 되는 거죠. 1번 샘플 개수는 50개 이상이다. 틀렸고요. 40개입니다. 그다음에 인장 강도 평가에서 합격한 이거 샘플은 모두 합격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요. 그랬으면 여기가 22개가 됐어야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3번 항복 강도 평가에서 불합격한 SD 500 샘플 개수는 4개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요. 2 개예요. 38 개니까. 네, 2 개입니다. 2 개. 최종 불합격한 전체 샘플 수는 5개 이하라고 돼 있는데요. 최종이 이거죠. 불합격한 거 6 개예요. 이하도 틀렸고요. 정답은 5 번이 됩니다. 항복 강도 평가에서 불합격한 이거 샘플 수 25개 중에 23개 통과했으니까 2개 불합격했죠. 최종 불합격한 SD 500의 샘플 수랑 같다. SD 500 40개 중에 38 개만 살아남았어요. 네, 2 개로 같다. 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 방정식을 세워서 얘가 40 이라는 걸 빨리 구해 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량이랑 소비량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되고요. 상위 8개국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국가가 꼭 여기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보자고요. 보기입니다. 2015년 와인 생산량 중에서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은 국가는 1 개다.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탈리아 보면요. 생산 4,950, 이탈리아 소비 2,050입니다. 지금 소비량이 더 많은 애를 찾는 거예요. 소비량이 많은 애. 얘가 많은 애를 찾을 거예요. 프랑스는 마찬가지로 작아요. 스페인 적고요. 미국 2,975. 여기 맞네요. 예, 얘 맞는 거, 많은 거 하나 찾았고요. 아르헨티나 적어요. 칠레 없어요. 호주도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없어요. 8위보다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국가는 하나다. 미국 하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015년 와인 생산량 상위 8개국만 와인 생산량이 각각 10%씩 증가했다면 여기는 이 개가 10%를 증가했다는 거죠. 2133.5가 늘었다는 건데 계산하면 이제 2300 23,000 이죠. 어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말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23,400 얼마가 되는 겁니다. 증가했다면 2015년 와인 생산량은 3만 어쨌든 이 단위는 그렇다 치고 3만 리터 이상이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값이 전체의 74.9% 즉 75%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4분의 3이라는 거거든 전체에. 이 전체를 우리가 x로 두면요. x의 4분의 3을 곱한 게 얘니까 x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3분의 4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요거 가지고 먼저 해보면 되겠네. 21,000이라고 두면요. 3으로 나누면 7,000이죠. 4를 곱하면은 28,000 정도가 됩니다. 28,000. 그죠? 28,000 정도가 돼요. 근데 28,000에다가 10%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죠? 2,800을 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38,00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상이었을 거다. 얘도 맞는 거고요. 예,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요거를 잘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 2015년 중국 와인 소비량은요. 같은 해에 세계 와인 생산량의 6%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와인 소비량이 여기 있죠. 1,600입니다. 세계 와인 생산량의 6%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구했잖아요. 세계 이 x는 얼마라고? 28,000이다 라고 구했죠. 1% 얼마예요? 공 2개 떼면 되죠. 1%는 280입니다. 6%면 여기에 6 곱해주면 되죠. 6 곱해주면은 1680이 나오네요. 1680. 6% 미만이다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정답은 4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리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충 하면은 스페인이 생산량이 이제 18%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92가 됐다는 거거든요. 2013년에 생산량을 A라고 두면 A의 0.92가 이거가 된 거고요. 영국의 소비량 1.6%가 증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1.016 영국의 소비량을 B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1290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A랑 B 구해 가지고 비교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안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 맞다. 예, 그래서 정답은 4 번이다. 요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있어서 민경채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복습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내일은 제가 영상을 또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개인적인 좀 생업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빠듯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요일에 21 번부터 25 번까지 예 마무리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쪼끔 버겁긴 한데요. 예 힘내서 마무리 잘 지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